세 선수 중에 한 명을 제외를 시키고 손흥민 선수를 윙에 놓고 김진수가 언더래핑 나가고 주민규랑 조규성 선수 둘을 넣어서 그냥 트윈타워 축구를 가져가는 게 태국 원정에서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태국전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전에 과연 어떤 식으로 라인업을 들고 나오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뭐 뒤에 라인은 좀 뻔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원정에 가면 이제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서령우 선수가 첫 경기에 나온 거 보니까 오른쪽 백은 그대로 서령우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막 김문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서령우가 그대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센터백에는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누가 나오냐가 중요한데, 뭐 김영권이냐 권경원이냐 아니면은 조유민이냐 이런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경원 선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유민 선수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권경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김영권 선수 대신에 바로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조유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유민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김민재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는 요 조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유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이터 유형의 선수이고,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디커버 능력도 은근히 좀 괜찮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풀백을 세워도 되고 수비형에 세워도 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유민이 나오게 된다면 김민재가 최근에 뭐 민넨도 그렇고 나폴리에서 잘했던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허나 조유민이 나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김영권 조합이 아마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는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봤듯이 김진수 선수가 나올 가능성 그대로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풋백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보고 싶지만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변화는 김영권 선수 대신에 다른 선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에서는 굳이 선수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같이 뛰었던 선수단이 뛰는 게 더 현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영권 선수가 이번 태국전까지는 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봇백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황선홍 감독님께서도 뭔가 우리가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밸런스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님이 진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으려고 했던 거였다라면 백승호 선수가 90분을 뛰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백승호 선수가 90분을 뛰지 않고 이 자리에 박진섭이 들어온다던가, 이 자리에 뭐 조유민이 들어온다던가, 이 자리에 정호연을 넣던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만 좀 충실하게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백승호 선수가 빠지지 않고 90분을 뛰었다라는 건 이번 경기에도 백승호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만한 풀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웃자는 소리로 한번 물어볼게요. 기재형 보실래요? 진수형 보실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형도 잘하는데 대표팀에서만큼은 진수형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수형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수형 나올 거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 기준에는 황선홍 감독님이 진짜 수비 밸런스를 잡고 싶었으면 백승호가 나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나갔던 걸 보면 백승호 선수는 그대로 이제 기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황인범 선수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더블 볼란치 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이재정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재정 선수는 절대로 뺄 수 없을 거고, 또 주민규 선수도 이날 경기에서 등딱을 잘해줬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도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왼쪽 윙으로 또다시 선발 출전을 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이 여기서 뭐 크게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조금 틀어본다, 어차피 여러분들 태국이 결과론적으로 뭐 전방 압박을 처음 10분 동안 했고 막 이런 게 있지만, 태국이 막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49,000 관중을 뭐 대공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막 이렇게 응원을 한다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칠 것 같진 않아요. 뭐 똑같이 경기 초반에만 좀 10분 정도 쳐본다든가 상대를 당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을 좀 할 수는 있어도 안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 만약에 내려앉는다는 가정하에서 이 내려앉은 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변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냉정하게 요 미드필드 3명 중에 1명을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미드필드 3명 중에 1명을 날리는 선택을 가져가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선홍 감독님한테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크게 막 엄청나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엄청 전술적으로 변화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틀어본다라고 하면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황인범이냐
백승호냐 이재성이냐 요 세 명 중에 한 명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명 중에 한 명을 날리고 그리고 공격수에다가 조규성을 투입해서 그냥 이강인으로 공 붙게 만들면서 김민재가 공 잡았어. 그럼 서령호가 언더래핑 나가. 그러면 상대방 두 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서령호에게 끌려가. 그럼 이강인에게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겨. 그럼 김민재가 이강인한테 공을 줘요. 그러면 주민규가 돌고 조규성이 앞으로 자르던 아니면은 주민규 선수가 앞에 있는 걸 좋아하고 조규성 선수가 뒤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주민규 선수가 여기 서 있고 조규성 선수가 이 뒤쪽에서 서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컨볼 뒤에 흐르는 거 먹으러 뛰어들어가면서 김진수, 백승호, 황인범이 세컨볼 따주는 상황에서 이강인으로 결국 요 크로스로 올리면서 여기서 헤딩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 두 명을 갖다 놓고 약간 울산현대에서 보여주는 느낌처럼 약간 이동경으로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이명재로 크로스를 올리면서 마틴 아담이랑 주민규를 쓰는 그런 느낌을 쓰는 게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4-4-2 변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안 나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태국을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냥 묵직한 투톱 세워놓고 이강인으로 무한 크로스 올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냥 단버지가 지금 전북에서 보여주고 있는 축구를 이강인으로 크로스를 올리면서 주민규랑 조규성 그리고 손흥민이 뒤에 파포스트 돌고 이거를 세컨볼을 백승호, 황인범, 뭐 김진수 아니면 백승호가 아니면은 이 자리를 이재성 선수가 예를 들어 요 세컨볼을 같이 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옛날에 뭐 이승우 선수가 일본쯤 이야 뭐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태국쯤이야 쉽게 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많은 걸 바꿀 수 없잖아요. 많은 걸 바꾸면서 무언가를 막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김진수는 왼쪽에 윙에 똑같이 여기 딱 세워놓고 김진수 선수가 양쪽 윙 벌려놓고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고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가 아예 벌린 상태에서 김진수가 언더래핑 나가게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벌려있는 상황 만들면서 이강인이 이렇게 올리고 떨어져 나오는 걸 손흥민이 주스러 가서 ZD를 한다든가 요런 거 말고는 사실 크게 우리가 막 변화를 엄청 가져갈 수 있는 변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드 셋 중에 한 명을 날리고 조규성 주민규 투톱을 가던가 아니면은 조규성을 빼고 손흥민 주민규 투톱을 가면서 이재성을 사이드로 빼서 김진수가 벌려있고 이재성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놀게 만들면서 축구를 가져가던가 요게 현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변화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민규 선수가 어차피 원톱으로 쓰고요. 이재성이 공미로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손흥민 선수는 요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이런 사이드에 나와준다든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요 카드는 크게 변수가 아닌 게 지난 경기도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쉽게 이 팀을 이기는 건 이재성이 됐든 황인범이 됐든 두 선수 중에 한 명 혹은 백승호까지 해서 세 선수 중에 한 명을 제외를 시키고 손흥민 선수를 윙에 넣고 김진수가 언더래핑 나가고 주민규랑 조규성 선수 둘을 넣어서 그냥 트윈타워 축구를 가져가는 게 태국 원정에서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지금 태국 원정까지 가서 이 밀집 수비 상대가 내려앉아가지고 어떻게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태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라인을 많이 내려앉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라인을 많이 내려앉는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뛰는 게 더 좋냐라고 이제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역시나 왼쪽 윙에 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윙에 손흥민 선수가 서 있잖아요. 상대가 마지막 판에 보면은 5백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5백으로 미친듯이 수비하면서 가운데다가 미드필드 4명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이제 슈퍼차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슈퍼차이 한 명 갖다 놓고 축구를 가져가는데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서 있다, 손흥민이 왼쪽 윙에 서 있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두 명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일단 이 선수도 손흥민에게 끌릴 거고 이 선수도 손흥민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김진수 선수가 언더래핑을 나가준다라는 기점이면 이렇게 됐을 때는 공간이 더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5번 선수까지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가운데 트윈타워로 주민규랑 예를 들어 조규성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김진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선수가 살짝 이렇게 끌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손흥민에게 붙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았어. 김진수가 언더래핑을 나가면 이 센터백은 결국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아웃사이드라든가 이런 걸로 김진수 살려주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센터백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민규 선수가 공을 받으러 오고 조규성이 먼 팜포스트에 최근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흥민이 주민규를 매기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리턴 내주는 걸 뭐 조규성이 뛰어들어가고 있고 황인범이 뛰어들어가고 이재성이 백업해주면서 상대가 이렇게 끌려오게 된다면 이때 여기서 튀어나오고 있는 늦게 들어오고 있는 이강인이 이 공을
받아서 여기서 이강인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면 이강인이 여기 서 있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얘네 둘의 이쪽 센터백 한 명은 이강인 때문에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얘네 둘의 이쪽 센터백은 손흥민이랑 김진수 때문에 이 둘의 세 명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서령우가 언더래핑을 나간다는 기준으로 이 둘의 세 명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 이 센터백 하나랑 늦게 내려오고 있는 미드필더 2명, 3명이 남아요. 그럼 조규성과 주민규가 둘이 더블 볼란치, 그러니까 더블 볼란치가 아니라 둘이 트윈타워로 서 있다라고 하면 이 팀에 여기 나오는 요 간격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막 복잡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축구하고 저렇게 축구하고 막 주고받고 해가지고 막 언더래핑 나가면서 막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김진수, 서령우, 김문환, 뭐 이명재 이 선수들이 그냥 미친듯이 언더래핑 나가주면서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한테 공간을 배출해주고 이 둘이 그냥 무한 크로스 올리면서 세컨폰 집어먹는 게 태국전을 가장 쉽고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있는 거랑 조규성 선수가 다른 선수랑 같이 서 있는 거랑은 저는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둘의 트윈타워에 단 페트레스쿠 감독님의 단 감독님의 전북 축구 가져간다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대승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카운터택이 나는 장면에서 슈퍼차이에게 연결되면 무조건적으로 이건 영건이 형이 묻고 여기서 슈퍼차이에게 연결해서 얘한테 패스가 나와서 얘가 이 뛰는 윙어를 보고 패스 연결하는 거를 민재 형이 뒤에서 디커버 해준다면 태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쉽게 태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 개 못하는데 문도구는 실드 엄청 치네. 이게 어떻게 실드냐? 이거 어떻게 실드야? 내가 지금 막 조규성 선수는 무조건 선발로 뛰어야 된다. 조규성 선수는 진짜 국가대표가 없으면 안 되는 원톱 스트라이커다. 진짜 왜 조규성 선발을 안 쓰냐? 이랬냐 이거야.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말을 한국어를 하는데 또 알아들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진짜 아이고 부탁이야 부탁.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지난 영상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규성 선수는 당분간 대표팀에 안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선수가 월드컵도 뛰었고 그때부터 그 전부터 막 전북에서 게임 많이 뛰고 상무에서 나오고 막 월드컵 벤토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축구 열심히 하고 월드컵 가서 반짝 스타가 됐고 그 이후에도 막 또 경기 바로 뛰고 덴마크 갔다 오고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아시안컵 뽑히고 이러면서 이 선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엔 지칠 대로 지쳤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막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선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은 애초에 이 생활을 오래 했고 이런 오랫동안 했던 생활과 이제 막 이런 커리어를 걸으면서 대표팀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막 경험하는 선수랑 이거에 받아들이는 몸의 컨디션의 빈도수는 전 되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는 최근에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적이 많이 없으니 조규성을 쓸 거면 진짜 조규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에 맞춰서 쓸 게 아니라면 저는 조규성 선수는 당분간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 집중하면서 본인의 뭔가 몸 컨디션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선수를 제가 막 싫어한다, 이 선수를 안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제가 조규성 선수를 안 좋아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조규성 선수를 왜 안 좋아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조규성 선수랑 같이 축구하다가 조규성 선수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조규성 선수랑 게임을 뛰다가 조규성 선수한테 제가 두발 태클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제가 조규성 선수를 왜 안 좋아합니까? 아무 감정이 없어요. 허나 그냥 대표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규성 선수가 몸에 대한 피로도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조규성을 활용할 수 있는 딱 그런 전술이 아니면 현재 조규성 선수가 여기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와서 대표팀에서 무언가 하기에는 역동성이 조금 안 나오고 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렇게 쓸 거 아니면 대표팀에서 현재로서 현재 폼으로는 좀 설 자리가 애매해지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